서울의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순간, 강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오래된 한옥 골목을 달리며 그는 숨을 헐떡였고, 손에 든 우산은 이미 바람에 찢겨 쓸모없어졌다. 왜 지금?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쥐어짜는 기억 속 그 얼굴을 떠올렸다. 민재는 28세. 강씨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다. 그의 집안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한약재 기업을 운영하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명예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명예는 민재에게 늘 무거운 족쇄였다. 가문의 기대, 특히 아버지의 엄격한 명령은 그를 숨막히게 했다. 민재야, 이번 혼사는 우리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민재는 가문의 빚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이와 결혼을 약속해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약혼 파티를 피해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비에 젖은 그의 정장은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잊으려 애썼던 사랑의 잔재가 그를 몰아쳤다. 5년 전, 그는 이준혁을 떠났다. 첫사랑이자 그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가문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앞에서 민재는 그를 지킬 용기가 없었다. 민재야. 갑작스럽게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비에 젖은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이준혁이었다. 30세.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민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너 여기서 뭐해?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준혁이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하필 지금? 나 도망쳤어. 민재는 간신히 입을 뗐다. 오늘 내 약혼 파티야.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비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혔다. 준혁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민재의 젖은 어깨에 닿자 민재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지 마. 민재야. 준혁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다시 나를 떠나지 마.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약혼 파티가 아니라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있는 준혁에 대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약혼식장에서 베일을 벗은 신랑의 얼굴은 다름 아닌 이준혁이었다. 가문 간의 계약,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민재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가문의 기대에 짓눌려 살아왔다. 그의 아버지 강태호는 한약재 기업의 회장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민재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그를 집무실로 불러냈다. 너 같은 건 우리 가문의 치욕이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그는 준혁을 떠났다. 준혁을 사랑했지만 가문의 이름과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그는 무너졌다. 준혁은 달랐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5년 전 민재가 떠난 뒤에도 그는 민재를 잊지 못했다. 그는 민재를 다시 만난 그날 밤 우연히 한옥마을에서 그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민재의 약혼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준혁 역시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의 집안 이씨 가문은 강씨 가문과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번 혼사는 두 가문의 화합을 위한 계약이었다. 준혁은 이 결혼이 민재와의 재회를 의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약혼식장에서 민재는 준혁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민재야. 하지만 이건 운명이야.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가문의 기대, 자신의 감정, 그리고 준혁의 존재가 얽히며 그를 옥죄었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상처와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준혁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민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난 너한테 상처만 줬어. 민재는 어느 날 밤 한강변에서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는 상처를 치유해. 우리 같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흔들었다. 하지만 가문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재의 아버지는 이번 혼사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계약임을 밝혔다. 강씨 가문은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씨 가문과의 결합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가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한편 준혁은 자신의 집안에서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씨 가문은 민재의 가문과의 화합을 원했지만 그들의 조건은 준혁이 민재와의 관계를 철저히 계약으로만 유지하는 것이었다. 우린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야. 준혁의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혁은 민재를 계약의 도구로 볼 수 없었다. 그는 민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서울의 밤거리 한옥마을 한강변에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가문의 기대와 사회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위태로웠다. 민재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그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가문의 책임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을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민재는 결정의 기로에 섰다. 그는 준혁과 함께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이름 아래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준혁은 그에게 말했다. 민재야. 이번엔 나를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어.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남아 있었다. 두 가문의 계약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민재와 준혁의 사랑을 시험할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한강변에 서서 준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민재의 차가운 가슴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우린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민재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가능해. 그들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다. 준혁은 민재의 약혼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고 털어놓았다. 너 없이 5년을 버텼지만 매일 후회했어. 준혁의 고백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준혁을 떠난 날, 자신의 약한 모습과 가문의 압박에 굴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미안해. 준혁아. 난 너무 약했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은 그의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약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곁에 있을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 강태호는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며 민재에게 점점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 너는 강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결혼이 실패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야. 아버지의 말은 민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가문의 빚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가문과의 혼사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 신랑이 준혁이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준혁 역시 자신의 집안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씨 가문은 강씨 가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번 혼사를 이용하려 했다. 준혁의 아버지 이성민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계약이다. 감정을 섞지 마라. 하지만 준혁은 민재를 계약의 도구로 볼 수 없었다. 그는 민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저는 민재를 사랑합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준혁의 단호한 말에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재와 준혁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한강의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의 풍경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기억나.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던 날. 준혁이 한강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때 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내 사진 찍겠다고 졸랐지. 그들은 웃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무거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면서 민재는 점점 더 가문의 기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가문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는 준혁을 사랑합니다.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가문의 아들이다. 개인의 감정은 사치일 뿐이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남겼다. 한편 준혁은 민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문과 맞서 싸웠다. 그는 이씨 가문의 조건을 거부하고 민재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두 가문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강씨 가문과 이씨 가문의 계약은 단순한 화합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두 가문의 오래된 원한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준혁은 그 비밀을 민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만약 민재가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한옥마을에서, 그리고 서울의 숨겨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민재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준혁은 두 가문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운명은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꿈속에는 준혁의 얼굴과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나타났다.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갈등으로 초췌해져 있었다. 하지만 준혁과의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준혁은 민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씨 가문의 조건을 거부하고 민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두 가문의 비밀을 점점 더 깊이 파헤치게 되었다. 강씨 가문과 이씨 가문의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의 화합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두 가문의 조상들이 얽힌 오래된 원한이 있었다. 준혁은 그 비밀을 민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재가 알면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몰라. 그는 한강변에 서서 중얼거렸다. 민재는 준혁의 고민을 눈치챘다. 너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민재가 물었다. 준혁은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그냥 너 걱정돼서. 그는 진실을 숨겼다. 하지만 민재는 준혁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느꼈다. 준혁아, 우리 이제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민재의 말에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곧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민재의 아버지는 결혼식 준비를 서두르며 그에게 경고했다. 이 결혼이 실패하면 우리 가문은 끝이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가문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한편 준혁은 자신의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는 민재를 사랑합니다.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이성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씨 가문의 아들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결혼식 전날. 민재와 준혁은 한강변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민재야. 내일,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은 결심했다. 그는 민재에게 두 가문의 비밀을 밝혀야 했다. 민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 뭐든지.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가문의 계약. 단순한 화합이 아니야.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있어.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준혁의 말은 민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 가문의 계약은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니야. 두 가문의 조상들이 얽힌 원한이 있어.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강씨 가문과 이씨 가문은 100년 전 한약재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준혁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그 원한을 풀기 위해 두 가문은 이번 혼사를 계획했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야. 사실 두 가문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어. 강씨 가문은 재정 위기에 처했고 이씨 가문은 그 약점을 이용해 강씨 가문을 흡수하려는 거야.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가문의 생존을 위한 도구였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그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문의 음모 속에 얽혀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민재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아버지, 이 결혼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뗐다. 민재야, 너는 가문의 아들이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희생물이 아니에요. 저와 준혁의 사랑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 어리다. 세상은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아. 민재는 집무실을 나와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나 이제 어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바로 달려왔다. 한강변에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준혁의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결혼식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재는 여전히 갈등했다. 그는 가문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혁을 잃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준혁과 함께 도망칠까 고민했다. 우리 그냥 떠날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쳐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사랑은 어디서든 빛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두 가문의 간섭으로 끊겼다. 이씨 가문의 사람들이 준혁을 찾아왔고 강씨 가문의 사람들은 민재를 압박했다. 너희는 계약을 지켜야 해. 그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 예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준혁에 대한 사랑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혁은 다른 방에서 준비하며 민재를 떠올렸다. 그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다. 민재야. 오늘은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문의 비밀과 압박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민재와 준혁은 전통 한복을 입고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하객들 사이에는 두 가문의 사람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재의 아버지 강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아버지 이성민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이 진행되면서 민재는 점점 더 긴장했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준혁아. 나 무서워. 준혁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도. 하지만 우리 함께야.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준혁과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예식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강씨 가문의 옛 동료였던 김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두 가문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왔다. 이 결혼은 거짓이다. 그의 목소리는 예식장을 뒤흔들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도연은 두 가문의 계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혔다. 강씨 가문과 이씨 가문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이 결혼을 강요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화합이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려 했어. 그의 말은 민재와 준혁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강태호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재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뛰쳐나갔다. 민재야. 준혁이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한옥마을의 골목으로 달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골목에서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어쩌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우리 길을 갈 거야. 가문이 뭐든.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의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한강변으로 향했다. 비는 그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준혁아, 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민재가 말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싸우자. 우리 사랑을 위해서. 그들은 두 가문의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시 대면했다. 아버지. 저는 가문의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태호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미안하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흔들었다. 준혁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버지. 저는 민재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계약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성민은 침묵하다가 입을 뗐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결심을 인정했다. 민재와 준혁은 두 가문의 비밀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한옥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 가문과 이씨 가문의 계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혔다. 그들의 용기는 사회의 편견과 가문의 압박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에 퍼졌다. 기자회견 이후 민재와 준혁은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그들은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련을 겪었다. 사회의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가문과 화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준혁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강태호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는다.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준혁 역시 자신의 가문과 화해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민재와 준혁은 서울에서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준혁은 자신의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이어갔고 민재는 그를 곁에서 지지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1년 뒤 민재와 준혁은 한강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축하했고 두 가문은 마침내 화해했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야.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들은 한강의 물소리를 배경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가문의 기대와 사회의 편견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진실일 때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증거였다.